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만화가 그리고 뭐 웹툰이라 그러죠. 만화를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드는 스토리, 드라마 이런 것들 힘듭니다. 추락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추락합니다. AI 만화가 나옵니다. AI 만화. 인공지능이 지금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 만화 시리즈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볼 텐데요. 인공지능이 부상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그리는 것은 힘이 들죠. 사람이 그리려고 하면은 힘이 들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그리면은 아주 손쉽게 인공지능에게 오다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티어리 크로니클즈라는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AI를 사용해서 만드는 이 최초의 만화책입니다. 이것은 3부작으로 되어 있고요. 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월 11일 날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인공지능은 공식적으로 만화 세계에 이제 진출까지 한 것입니다. 만화 세계에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미상을 수상한 크리에이티브 그룹인 캠프파이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캠프파이어는 알죠? 캠핑 가가지고 불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놀이하는 걸 캠프파이어라 그래요. 캠프파이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최근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최초의 만화책 시리즈인 베스티어리 연대기 크로니클, 베스티어리 크로니클을 출시했습니다. 11월 달에 출시한 거죠. 베스티어리 크로니클은 무엇인가? 우선 베스티어리 크로니클은 인간의 기술적 자만심에서 태어난 새로운 적이라든가 괴물 이런 등장으로 영원히 이 변한 세상을 탐험하는 만화 3부작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100년 후 세상, 50년 후 세상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의 문명이 사라지고 괴물이 나타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스티브 쿨슨입니다. 스티브 쿨슨이 쓴 이 베스티어리 크로니클즈는 미드저니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완전히 그죠 예술적으로 재탄생을 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쿨슨은 성명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언어 이슈보다 시각적으로 빨리 나타난다. 우리 만화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걸쳐 스토리텔링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완전히 새로운 시각화 도구 등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AI가 그죠? 도구, 시각화하는 도구로 등장을 했습니다. 만화 그리는 도구로 등장했어요. 베스티어리 크로니클즈는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고 관습에 도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부작 만화를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썸머 아일랜드, 여름 섬이라는 겁니다. 썸머 아일랜드에 갔더니 이제 썸머 아일랜드에 그 사진 작가가 갔더니 사람들이 없다고 그죠. 이상한 희한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괴물이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예요. 미드썸머 The Wicked Man의 전통을 이어받는 민속 공포 만화인 40페이지 분량의 만화책은 마을 사람들이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된 외딴 스코틀랜드 마을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포토 저널리스트를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동, 엑소더스. 예,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엑소더스는 서머 아일랜드의 소편인데 36페이지 분량의 공상과학 오디세이, 행성을 배회하는 괴물로부터 자신을 구하려고 하는 인류의 마지막 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구에서 사람들이 오디세이 행성에 올라타고 올라타고요. 일단은
행성을 배회합니다. 원웨이 티켓이라 그럽니다. 한 번 가서는 돌아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구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을 찾으러 나갔는데 그 행성에 돌아다니는 또 괴물하고 싸워야 돼요. 교훈, The Lesson.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The Lesson. 전 다 읽어봤어요. The Lesson을 보면은 Village of the Damned. damned는 condemned예요. 그죠? 저주받은 마을이라고 되어 있고, 이 어두운 SF 사이언스 픽션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문명을 배경으로, 아포칼립스는 그죠? 뭐 묵시록 같은 거죠. 묵시록 문명 이후, 그러니까 뭐 문명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를 그린 디스토피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8페이지 분량으로 이 만화책에서는 지하의 깊은 곳, 지하의 20층 밑으로 내려가서 그 앞에 있는 지하층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다 죽고 폐허만 남았는데 더 밑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인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행성을 파괴하는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시도를 하면서 여기 밑에 살아 있습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티어리 크로니클은 어디서 구입하나? 구입하는 거 여기 잘 보세요. 그렇죠. https에다가 campfire nyc newyorkcity.com 코믹스 여기에 들어가면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서 만화를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또 이것을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UN 미래 포럼에 들어와서 UN 미래 포럼 또는 AI 넷에 들어가서 AI 만화 제목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 그죠? campfire nyc.com/comics 이거를 링크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책은요 거기서 무료로 저도 다운받았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았는데 너무 화질도 좋고요. 그 그래픽 노블 편집도 그죠 했고 이 만화책은 AI 지원 아트워크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페이퍼백으로는 그죠 14불 15불 정도에 팝니다. 하드카바는 22불 22,000원 또는 뭐 25,000원 정도로 제공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 레슨 해서 여기 PDF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라이프도 다운로드 받게 PDF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이 만화 시리즈는 화려합니다. 지금 AI가 모든 것을 그렸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훌륭합니다. 베스티에리 크로니클스 인공지능 부상에 대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에서 생성된 예술을 특징으로 하는 만화책 시리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중점을 둔 뉴욕 기반의 프로덕션 하우스인 캠프파이어 엔터테인먼트의 3부작 만화 시리즈 베스티에리를 보면은 그죠? 이 선생님이 이 레슨의 선생님입니다. 그죠? 살아남아 있는 선생님. 전부 이 헤드셋을 쓰고 있는 아이들이 The Lesson 교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e Lesson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행성을 망친 괴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만화 배우의 팀은 AI 예술 생성 도구인 미드저니에 대해서 이야기의 여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치하크의 블론드라는 문구를 사용했어요. AI한테 미스 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스 블론드를 문구를 사용했더니 그죠? AI 지원 예술을 만든 것은 이 시리즈를 AI가 아주 구체적인 스토리와 스타일을 염두에 두고 노련한 디지털 아티스트처럼 정확하게 그려줘요. 깊은 지하도 그리고요. 인류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모여 행성을 파괴한 괴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3부작의 시각적으로 풍부한 복고풍 미래주의 세 번째 만화인 The Lesson은 그죠? 아주 재미있습니다.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아이들한테서 반전이 나타나는데 깜짝 놀랄 겁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모두 현재 캠프파이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겁니다. AI가 생성한 시각 예술은 너무 그죠? 뭐 어떨 때는 터무니없지만은 너무 아름답고 사실적이고 얼굴 특징이나 이상한 각도로
팔다리 재정을 뭐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빛나는 눈과 놀라더라 나쁜 이빨을 가진 괴물도 잘 그리고요. 뭐 사랑스러운 자녀처럼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 분노로 가득 찬 짐승도 그릴 수 있고요. 이 알고리즘 지원 아트는 1960년에 SF 공포 영화 Village of the Damned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조지 루카스의 영화인데 그저 1971년에 데뷔한 장편 영화에 비유해서 어두운 디스토피아 이야기를 그저 맞춤으로 AI가 제작한 겁니다. AI가. 자, 3부작의 작가이자 수상 경력이 빛나는 캠프파이어 크리에이티브 여기에 있는 스티브 쿨슨입니다. 스티브 쿨슨이 저자 작가이죠. 우리는 만화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걸쳐 스토리텔링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완전히 새로운 시각화된 AI 도구를 보았습니다. 만들었습니다. 테드 라소, 웨스트월드, 왓치맨 등을 포함하는 쇼의 몰입형 경험을 우리가 만든 거죠. 창립자들은 The Blair Witch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베스티어리 크로니클스라는 이 연대기 시리즈의 경우 스티브 쿨슨 이 작가는 인간이 시각예술에 대해 훈련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스캔하여서 짧은 텍스트 문구를 줘요. 그리고 프롬프트의 이미지로 신속하게 변환하는 서비스인 미드저니를 만들었습니다. 미드저니라는 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DALL-E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인공지능 도구는 누구나 흥미롭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텍스트를 이미지를 만들도록 합니다. 인터넷에서의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이 베스티 크로니클은 인간의 기술적인 자만심에서 태어난 괴물에 관한 이야기 오디세이인데 사이언스 픽션 오디세이인데 미드저니 같이 더 정교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놀라운 변천을 가져오게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AI 이미지 생성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스티브 쿨슨은 새해가 되면 훈련된 아주 다른 AI 세대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봐도 모른다. 너무 정교하게 사람이 그린 것처럼 똑같다. 동시에 흥미롭고 무섭습니다. 라고 말도 합니다. 진이를 병에 다시 넣을 수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미래를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이가 그 마술의 병에서 뛰쳐나오면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AI 이미지 세대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일에 나오는 더 레슨은 3부작의 첫 번째 만화인 서머 아일랜드에서 시각적으로 분명한 발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고요. 2번이나 업그레이드를 지금 미드저니가 했습니다. 자, 이게 지하세계의 레슨에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하세계로 들어가서 이 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AI 아트 생성 도구인 미드저니는 제작사 캠프파이어의 만화 3부작 중에 하나인데 이 예술 파트너는 기술은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은 가능성의 새로운 개척자자 정말 너무나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박물관의 책임자이자 CEO인 토마스 캠벨은 2020년에 개관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만나는 접점을 공간을 더 많이 탐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각예술을 생성하고 노래를 작곡하고 심지어 시와 영화 대본까지 쓰고 이렇게 하는 AI는 인간에게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잡을 일자리를 전부 AI가 다 뺏어가나 걱정을 하기도 해요. 예술가와 심지어 변호사도 일자리를 잃고 있고요. 윤리적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AI 아트는 진공 상태에서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전에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요. 이런 예술을 흡수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기계로 만든 예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작곡가, 사진가 이런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쿨스는 5살 때부터 아주 만화 애호가였는데 AI 예술이 제기하는 복잡한
질문을 숙고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지만 미드저니와 같은 도구가 오랫동안 사랑해온 만화가를 대체할 것이라고는 동의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있죠. 하지만 사람이 그 분야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람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입니다. 그 천재들은 극적인 구성과 역동적인 내레이티브를 쓰죠. 사람을 쓰고. 그런데 기계학습이 일치시킬 수 있는지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하지만 저와 같은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시각화 도구로서는 정말 재미있고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한 개만 그려가지고 이 인공지능에게 딱 알려주면은 인공지능이 그와 비슷한 스토리텔링에 뭐 100개, 200개 그림을 순식간에 그려내니까 책 한 권을 빨리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미드저니, 베스티얼 크로니컬 이런 예술이 지금 많이 부상하고 있다. 쿨스는 나는 인간 아티스트의 스플래시 페이지 100개를 그려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페이지를 고르겠다고 요청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100개 그려가지고 그중에서 내가 100개 그려줘. 내가 그중에서 한 개 선택할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없죠. 그죠? 그러나 AI, 인공지능에게 이거 비슷한 그림을 100개 그려줘 하면은 인공지능은 그냥 그려요. 그중에서 내가 제일 멋진 디자인과 그죠? 이 페이지를 고릅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를 검토한 후에 스토리를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콜라주 작업을 하듯이 중간에 공백을 메우는 것은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돼서 어느 시골에 갔더니 사람들이 좀 이상하더라. 동네 사람들이 길거리가 조용하다가 갑자기 그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페스티벌 같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역전되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중간에 스토리텔링을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AI 아트가 여기에 스타이지만 인간은 이미지를 각 스토리 최종 버전을 만드는 데는 사실 인간이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최종 버전은 그죠? 인공지능은 대신 많은 시간을 그죠? 인간이 노력하는 것 대신에 인공지능이 그림을 여러 가지를 그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실험하고 여러 미드저니 제품에서 신중하게 최종 이미지를 선택하여서 포토샵을 수정해가지고 그죠? 기계로 이를 만든 작업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캠파이어 팀은 스타일 프롬프트 수채화 용지에 올리브 그린과 세피아 및 청록색, 삼색조, 인쇄 이렇게 딱 쳐가지고 그죠? 주면은 AI가 생성을 하게 되죠. 이 생성된 풍부한 효과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미지에 여러 가지 효과를 주고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 스티브가 많이 사용했어요. The Lesson에서 JC 리엔데커 스타일의 미래지향적인 지하 벙커라는 문구만 딱 집으면 미래지향적인 벙커가 딱 그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복고풍, 미래지향적인 포스트, 어포클립스, 은신처를 그죠? AI가 제공 그려준 겁니다. 이렇게 스티브 쿨스는 우리는 또한 우리의 여주인공을 묘사하기 위해서 히치콕 블론드라고 딱 쳤어요. 히치콕 블론드를 딱 쳤더니 블론드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레이스 켈리 영화 배우 그죠? 모로코의 왕한테 시집을 갔나요? 그렇죠? 왕비가 되었죠. 그레이스 켈리처럼 생기는 그림을 AI가 딱 그려주는 거예요. 잘못 배치나 귀나 완전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레이스 켈리를 인공지능이 그리더라. 블론드 하면은 그레이스 켈리를 그리더라. 쿨스는 지난 몇 개월 동안 AI 이미지 생성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놀라웠다. 빠른 발전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죠?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다. 이처럼 앞으로 미래에는 만화가,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그리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은 우리가 주로 40페이지 내지 만약에 100페이지라고 한다면 사람은 한 대여섯 페이지만 그리고 그 중간에 스토리텔링으로 그죠? 이 보캐블러리, 워딩만 정확하게 집어넣어요. 그죠? 아까 미국 사람인데 블론드다, 아메리칸 블론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레이스 켈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블론드, 히치코크 블론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치코크가 블론드를 많이 썼어요. 배우를. 히치코크가 항상 주인공 아니면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블론드가 항상 영화에 나타났습니다. 그걸 히치콕 블론드라 그래요. 그렇게 그 단어만 치면은 아름다운 블론드 그레이스 켈리 같은 그림을 그려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그 중에서 만화가, 웹툰 작가, 사람들 대신에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